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가게를 옮긴 후로 새로운 곳에 정착하느라 한창 바빴는데, 그래도 요새는 제법 단골도 많이 붙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가게에서 일하다가 처음으로 사장 노릇하며 가게 운영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용 일하면서 항상 꿈꿔왔던 제 업장 차려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몸은 좀 힘들더라도 기분은 좋아요. 늘 당연할 거라 생각했던 현실에 안주해 있을 때에는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되면 내가 낯선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고 보니 새 출발을 시작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직장에 오래 있다 보면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더 참게 되기도 하고, 지금 이 생활이 아니면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스런 마음에 주저앉기 쉽잖아요. 사실 결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할 때야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 누구보다 내게 잘할 거라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살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결혼할 때 마음가짐 그대로 가지고 살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한 선택인 만큼 결혼 후에 남편이나 시댁에 잘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 역시 연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저한테 잘했었고, 제가 저 사람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대접받으며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 인생 걸고 한 결혼인데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아닌 이상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저희 집에는 친정 식구라고는 친정어머니와 저 단둘뿐이었거든요. 친정엄마가 들으시면 기함을 하실 만한 소리였겠지만,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시집가고 나면 엄마 혼자 쓸쓸하게 지내시게 될 텐데, 정말 인생 걸 만큼 좋은 사람 나타나는 거 아니면 시집 안 가고 엄마랑 둘이서 오순도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 남은 딸 자식 잘 키워내겠다며 매일같이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보험일 다니신 친정어머니 덕분에 비록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어도 뭐 하나 부족한 줄 모르고 안온한 엄마 품에서 고생 모르고 자라난 딸 자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밥벌이 할 정도로는 먹고 살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홀어머니라고 우리 엄마 우습게 여길 놈 만날 바에는 속 편하게 엄마랑 둘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었고요. 제가 저희 엄마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는 연애할 때부터 남편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 저보다도 저희 엄마한테 더 잘 아는 남편이었어요. 애초에 집안에 남자 어르신 한 명 계시지 않다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 엄마한테 소홀하게 할 사람 같으면 결혼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 더 예비 장모님이 되실 저희 엄마 환심 사겠다고 노력을 했던 거겠죠. 어머니, 그렇게 힘든 건 혼자 하시지 말고 뒀다가 저한테 시키시라니까요. 여자 둘이서 산 시간이 적지 않은 만큼 어지간한 집 고치고 수리하는 것쯤이야 뚝딱뚝딱 해내시는 엄마셨지만, 그런 엄마를 보며 화들짝 놀라면서 벌써부터 사위 노릇을 자처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집 식구도 되지 않은 사람 고생시킬까 싶어 손사래를 치는 친정어머니셨지만, 그럼에도 하나 있는 딸 자식이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든 당신께 잘 보이려 노력하고 살갑게 구는데, 저희 엄마도 점점 경계를 푸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야 그런 엄마와 남편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 정도라면 결혼한 이유라 하더라도 우리 엄마를 아주 소홀하게 취급하지는 않겠구나. 뭐 지금이야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점수 따려고 더 잘 보이려 노력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집안만 챙기고 홀로 남은 장모 등한시에서 나까지 서럽게 만들기까지 하지는 않겠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해 평생 한 집에 같이 살던 저희 친정엄마 품을 떠나게 되었고 결혼한 유부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상 받을 줄이나 알았지 살림이라고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철부지 딸이어서였을까요? 결혼해서 남편이랑 둘이 살면서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다 저는 미용사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한껏 쌓여있는 살림거리를 들여다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출근이 늦은 편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퇴근 시간도 늦은 편이었거든요. 중소기업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이 항상 집에 먼저 퇴근해 있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저나 저희 엄마한테 빠릿빠릿하게 구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이야 남이 입댈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단둘이 결혼해서 살기 시작하자 그제야 본성이 나왔던 건지 정말이지 게으르기 짝이 없는 남자였어요. 퇴근해서 돌아가 보면 입었던 셔츠나 양말이나 소파에 널브러져 있고 자기 저녁 먹은 것 제 손으로 치우지도 않고 소파에 드러누워 TV 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먹었으면 제깍제깍 좀 치우라니까. 이렇게 놔두면 냄새나고 벌레 꼬이고 내가 내 식사 챙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밥 먹은 것쯤은 자기가 알아서 치워야지. 하여튼 잔소리는 놔두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치우겠지. 자러 들어갈 때쯤이야 꾸역꾸역 겨우 치우면서 몇 시간을 방치해 놓는데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두고만 봐?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쌓아올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를 편하게 해주는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어지른 거, 자기가 치우는 것 정도는 성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속 썩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왔습니다. 연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당연하다는 듯 저를 챙겨주던 남편이었어요. 연애할 때 하는 행동이 남자들 평생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잘해주는 거라는 얘기 듣기는 했어도 설마 아니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반에는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눈치라도 보더니 그것도 반복되니 이젠 도리어 짜증을 내는 남편이었어요. 아, 그만 좀 해! 누가 들으면 자기는 살림 엄청 잘하는 줄 알겠어. 그렇게 집에 거슬리는 게 많으면 출근하기 전에 당신이 좀 치워놓으면 될 일이잖아. 어차피 출근도 늦게 하면서 나 새벽같이 출근해서 퇴근에 돌아오고 간신히 좀 쉬는 그걸 못 봐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야겠어? 가뜩이나 당신 퇴근도 늦어서 저녁도 내가 알아서 찾아 먹는데 요새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참 기가 막혀서. 애초에 그 자기가 혼자 꺼내 먹는다는 저녁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누구인데요. 그 시간에 일하는 부인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 밥쯤은 알아서 차려 먹어도 모자랄 판에. 결혼을 하면 퇴근 후에 아내랑 오순도순 함께 저녁 먹는 게 로망이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툴툴거리는 바람에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데워만 먹을 수 있게 준비하고 출근하던 저였습니다. 그러는 자기는 늦은 시간에 퇴근해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아내 야식 한 번 손수 만들어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본성을 숨겨도 저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는지. 결혼 전에 제가 저 사람 저런 꼴을 알았더라면 미쳤다고 저 사람이랑 결혼을 했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속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이 사는 저한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태도가 180도 싹 바뀌었는데 저 사람이 어디 제 장모에게라고 지극정성으로 굴었겠습니까? 저와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은 결혼식 기점으로 해서 다 끝냈다는 듯 태도가 돌변한 남편이었어요. 연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변죽 좋게 저희 친정 찾아가서 집안일도 살펴주고 저희 엄마한테 저녁도 얻어먹고 하던 사람이 결혼 이후로는 저희 친정집에 발길이 딱 끊겼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데 그걸 저희 엄마라고 모르셨겠어요? 하나 있는 딸 자식 시집간 이후로 태도가 돌변한 사위인데 제가 다 저희 엄마 얼굴 뵙기가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집간 딸 자식 근심거리 하나 더 넣을까 싶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하시는 친정엄마셨어요. 그럴 거 없어. 이제 결혼해서 독립했으면 두 사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엄마 괜찮으니까 신경 쓸 것 없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정서방도 얼마나 고단하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걸로 뭐라고 그러지 말고, 응? 저희 엄마라고 서운한 감정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결국은 딸 자식인 제가 가운데 끼어서 마음고생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겠죠. 결혼하기 전에 시집가서 우리 엄마 이런 대접 받을까 싶어 그렇게 고르고 골라 결혼한 거였는데 딱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 속으로는 남편 놈이 괘씸해서 열이 받아 부글부글거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 하듯이 결혼 전으로 상대 부모에게 대하는 것 확 바뀌었다면 저도 할 말이 없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결혼 전까지 그리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시부모님들, 결혼 이후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심껏 시부모님을 대했습니다. 제가 주말에는 거의 일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 잠깐 짬 날 때 남편이 없을 때도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시부모님 병원 가셔야 할 일 생길 때에도 남편이 아니라 제가 모시고 가서 일을 보는 것도 어느덧 당연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친정엄마도 나이가 드셨으니 여기저기 아프신 곳 생기고 병원 가셔야 할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엄마 동시에 생기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결혼을 했으니 시부모님도 제 부모님처럼 여겨야 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가급적이면 저희 엄마한테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대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솔직히 정서적인 거리감은 저희 친정엄마가 더 가까운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 두 분 같은 날짜에 병원 모시고 갈 일이 생기면 저희 친정엄마 먼저 챙기고 싶은 마음 드는 게 딸로서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두 말도 하지 않고 시부모님 병원으로 모시고 다녔지만 이렇게 일정이 겹칠 때는 저도 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자식인가요? 남편도 우리 엄마 사위이고 시부모님 친자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 생기면 당연히 제가 묻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나서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신이야 서비스직이고 미리 얘기하면 일하는 시간 좀 조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나야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부모님 일 있다고 시간 좀 빼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남편이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 알면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당신이 신경을 좀 써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서비스직은 뭐 나 일하고 싶을 때 나가서 하고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직종이랍니까? 오히려 단골 손님들 잘 관리해서 가게 매출 떨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을 맞춰줘야 할 경우가 잦아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지기 일쑤인 것이 바로 서비스직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 좀 귀찮을 만한 일 생긴다 싶으면 출퇴근 시간 일정한 사무직인 자기 일에 비교해 서비스직인 제 일을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저런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이 해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일에 양가 집안일까지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제 아내 일을 깎아내리는 남편 배려 없는 말 때문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가 우리 귀한 사위라며 남편 챙겨주신 걸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에 자기가 먼저 나서서 요새 장모님 편찮으신 곳은 없냐, 내가 도울 건 없냐, 먼저 그렇게 나와도 모자랄 판에 제가 며느리로서 자기 부모한테 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장모님인 저희 엄마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니 제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 날 더워서 너희들 기력 떨어질까 걱정이 돼서. 결혼 이후로 저희 친정엄마 찾아뵌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인 남편놈. 뭐가 예쁘다고 제철 음식이며 보양식이며 바리바리 싸우신 엄마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을까 싶어 괜히 마음에도 없는 타박을 하자 멋쩍어 하시며 친정엄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장모님 뭐해 오셨대? 제가 먼저 닥달하지 않으면 이런 귀한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안부 전화 한 번 먼저 걸 생각을 안 하는 놈이 염치도 없이 제 장모님의 해다 주신 음식 기웃기웃거리는 꼴을 보고 있자면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해다 주신 음식 저놈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놈 입에 넣었던 것도 도로 잡아 빼고 싶은 판에 그 귀한 음식 손수 준비하시고도 저 고생스러울까 싶어 집에 들러서 가져가라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걸 손수 이고 지고 직접 딸네 집에 전해주고 가신 엄마셨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아먹은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게 도리 아닙니까? 저는 제 입맛에 맞지도 않은 김치 몇 조각이 시댁에서 받아왔다고 시댁에 제 월급으로 비싼 한우 세트까지 해드렸는데 그 김치 그거 먹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제 엄마 음식 쓱 보더니 저희 친정엄마가 정성으로 해준 음식에만 손대서 처치곤란이었습니다. 남편이야 저 하듯 그런 거 저희 엄마한테 일절 없었습니다. 한우는커녕 철마다 저희 엄마 정성 가득 담긴 고가의 제철 음식과 보양식 받아놓고 나서 제대로 된 식사 대접 한 번을 안 하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대판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하는 것만큼은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사람이 그 정도 받아먹었으면 먼저 장모님 뭐 좋아하시는지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자고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야? 아이,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당신이 만날 친정 들럭거리면서 이것저것 잘 챙겨주는데 그거 아니까 내가 그런 거지. 무슨 사람을 만날 받아먹고 입 싹 씻는 염치 없는 사람 취급해? 그럼 아닙니까? 염치 없는 인간 맞지 않나요? 그 받아먹은 만큼 제가 저희 엄마한테 한다는 돈도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제 놈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런 뻔뻔한 소리를 해요? 제 입으로 저러는 거 보면 제 풀에 찔려서 자기가 도로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열불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놈한테 눈 멀어서 시집을 와서는 나 혼자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모자란 놈 만나 저희 친정엄마까지 우습게 여기게 만든 것 같아 정말 저희 친정엄마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엄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충격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와 제 마음이 그만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평소에도 간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셔서 결혼 전부터 제가 관리에 신경을 썼었는데 그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짬을 내서 엄마 찾아뵐 때마다 자꾸만 낯빛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괜찮다는 엄마를 닥달해서 찾아간 큰 병원에서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엄마 괜찮아. 원래 사람이 나이 들다 보면 평소에 약한 부분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거지. 엄마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다들 이렇게 고장난 데 고쳐가면서 사는 거야.
의사한테 좋지 못한 소리 듣고 놀라서 말도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저를 오히려 안아서 달래주시는 친정엄마셨어요. 다른 데도 아니라 간이라서 예후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놈하고 결혼해서 이 속을 끓고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랑 둘이서 살면서 내 엄마나 챙겨드릴 걸. 결혼하고 나서 친정이며 시댁이며 나 혼자 꽁지 빠지게 뛰어다니며 챙기느라 예전보다 엄마에게 소홀하게 해서 미리 잡을 수 있었던 병을 키운 건 아니었을까.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놈은 나랑 결혼해서 제 엄마 챙겨주는 사람 따로 생겨 저 어지른 거 치워주는 사람 따로 있어서 편하게만 지내놓고 나 혼자 딸 노릇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보겠다고 고군분투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억울한 마음이 자꾸만 치솟아 올랐습니다. 막상 그놈은 우리 엄마한테 결혼 이후로 제대로 된 사위 노릇 한 번을 안 하는데 나 혼자만 제 어미 챙기겠다고 그 헛짓거리를 한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가뜩이나 얼마 전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는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만 일하는 바쁜 저 불러올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더욱 저희 친정엄마한테 신경을 못 썼다고 생각하자 더 그렇더라고요. 그때 남편이라는 인간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 진짜 이기적이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시면 며느리한테 그렇게 연락을 하고 의지를 하려고 하셨겠어. 너는 보면 항상 네 엄마만 귀하고 중요한 줄 알지? 장모님 생각하는 거 반만 우리 엄마 생각했어도 불쌍한 우리 엄마 귀찮다는 생각할 수 있었겠어? 당신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니 못 부르겠다고 하시면서도 일하는 며느리 불러올리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잃고 나서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우시면 저러실까 싶어 제 밤잠 줄여가며 시댁일 돌봐드리고 시어머니 돌봐드렸는데 그러는 동안 우리 엄마는 병을 키우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저 배려해 줄 모르는 사람들 챙긴다고 정작 우리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 후로는 저도 더는 시댁일 챙긴다고 우리 엄마 일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한 것만 하더라도 제 남편이 한 거랑 비교하면 차고 넘치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렇죠. 일하는 아들 안쓰러운 줄이나 알았지 일하는 며느리 걱정이라고는 모르시는 분인데 그런 분 불평불만 들어드린다고 우리 엄마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거기에 대고 허비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요. 평소에 남편이 자기 장모님 좀 챙길 줄 알았더라면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안타까운 것에 반만큼만 일하는 며느리 배려해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그 집 식구들한테 정이 떨어졌겠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 아니에요. 저나 저희 엄마에게 소홀한 남편 행동에 서운함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그 집 며느리가 된 이상 제 도리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을 배반한 건 그쪽이 먼저였어요.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저희 친정엄마 곁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간에 좋은 성분 들어있다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든 구해다가 한 입이라도 더 엄마 입에 넣어드리려고 했고요.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 딸인 저 걱정할까봐 잘 드시려고 노력하셔도 음식 입에 넘기는 것도 점점 힘겨워하시는 엄마셨습니다. 어떻게든 한 입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부지런히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다가 엄마를 찾았어요. 제 딴에는 어떻게든 엄마 기력 회복하시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나날이 말라가고 낯빛이 누렇게 뜨는 엄마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에 돌아와 몰래 혼자 울기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붙잡고만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은 시간이 그렇게 짧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속절없이 흘러만 가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요새 아무리 장모님 몸이 안 좋으셔도 그렇지. 그래도 결혼한 유부녀면 할 도리는 해야지. 누가 보면 자취하는 대학생만도 못한 밥상, 이거를 밥상이라고. 그렇게 제 마누라가 아픈 장모 걱정에 나날이 얼굴이 거칠어지는데도 남편이라는 놈 한다는 소리가 기껏 저런 거였습니다. 그 와중에 굶기지 않고 밥 먹여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장모님이 아프시다고 하면 어디 내가 도움될 건 없나. 가뜩이나 어머니 아프셔서 걱정이 많을 부인을 자기가 먼저 나서서 챙겨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남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열이 뻗쳐서 밥상 타박을 하며 구시렁거리고 있는 그놈 밥그릇을 빼앗아서 그대로 개수대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야? 우리 엄마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시지를 못하는데 그걸 보면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인데 니놈은 네 주둥이에 쳐넣는 음식 타박이나 하고 앉았어? 내가 지금 니놈한테 밥상까지 떡 벌어지게 해다 바치게 생겼냐고. 처먹기 싫으면 처먹지 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정말 잡아 죽일 기세로 제가 난리를 치니까 그제야 저도 아차 싶었던지 불만만 가득해서 꿍얼꿍얼거리는데 정말 저거 홀딱 벗겨서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괴로운 시간 함께 의지하며 버텨주는 남편이 아니라 제 인생의 기생에서 그저 마누라 인생 갉아먹을 생각만 가득한 기생충으로만 보였어요. 남편에 대한 애정은커녕 밥에 환장한 것처럼 구는 인간이 그렇게 징그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친정엄마께서 병석을 털고 일어나시지 못하고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래 근 20여 년 세월을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제게는 유일한 친정 식구이자 하나 남은 피부치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 정도로 슬프고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엄마까지 잃고 나자 정말로 고아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저 괘씸한 남편놈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제 가정 꾸린다고 또 며느리 노릇한다고 정작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친정엄마께 소홀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영정 사진 속에서만 남아있는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니 지난 시간에 대한 회한으로 심장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와중에 찾아온 조문객들과 소주 한 잔 걸치고 유족 휴게실에 뻗어 드르렁드르렁 코나 골고 있는 남편놈한테는 더는 기대하는 바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큰일 겪다 보면 주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들 하잖아요. 그간의 행실만 보더라도 남편에게 더 실망스러운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고 나니 저로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결혼을 잘못해도 아주 제대로 잘못한 거였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들 때 위안이 되어줘야 할 것이 배우자인데 도리어 저놈 하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가라앉았던 천불이 도로 일어날 판이니 남편이라는 인간에게는 날이 갈수록 좋지 못한 앙금만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이라도 제게 좀 의지가 되는 인간이었다면 엄마를 잃고 가슴 아픈 와중에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남편이라는 인간 행실이 저 모양인데 무슨 힘이 됐겠어요? 일부러 일하던 미용실 추가 근무까지 자처하며 몸을 바삐 움직여 마음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남편이라는 놈 얼굴 마주쳐봤자 화딱지만 나는데 가급적 얼굴 마주치기도 싫었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부쩍 날카로운 저 건드렸다가
괜히 자기만 손해보겠다고 계산기를 두드렸는지 남편도 한동안은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본 날, 이놈이 기어이 제 속을 있는 대로 뒤집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 말이야. 계속 저렇게 혼자 두셔서는 안 되겠어. 그날도 늦게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서 돌아왔더니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랑 남편이 앉아서 나란히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원래부터 우리 집에 살았던 양 자기 집 안방이라도 된 듯이 앉아서 저를 맞이하는 시어머니 보고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했어요. 대번에 얼굴색이 싹 바뀌어버린 제 눈치를 보던 놈이 안방에 저를 데리고 가서 대뜸 저 말부터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거야? 네 어머니라니? 우리 엄마만 당신 시어머니니까 당신한테도 부모님인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외로워하는데 거기다 최근에는 당신 장모님 아프시다고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또 요새 일 많다는 핑계로 우리 엄마 자주 뵈러 가지도 않았잖아. 그렇게 네 어머니가 걱정되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한테 닥달할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찾아가지 그랬어? 너는 뭐하는 놈인데? 네 어머니 저렇게 외롭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 나올 때 네가 좀 신경을 쓰지 그랬어.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 당신도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 장모님 돌아가시면서 당신도 이래저래 후회되는 거 많았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엄마 안 챙겨드리고 나중에 떠나시면 또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 저 뻔뻔한 놈이.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지금 우리 친정엄마를 들먹입니까? 우리 엄마 투병하고 그 고생을 할 때 내가 그런 엄마 보면서 억장이 무너져 내려갈 때 제 주둥이에 들어갈 밥 타령이나 하던 놈이. 그리고 저놈이 자기 엄마 모시고 왔다고 해서 둘도 없는 효자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애초에 저놈 대신해서 그동안 대리효도 해왔던 게 누구인데요? 자식 새끼가 해야 할 역할까지 마누라인 저한테 다 밀어놓고 그저 이빠른 말 몇 마디 하며 겉으로만 효자 행세하던 것이 바로 저놈입니다. 그런데 같이 산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어머니 모시고만 오면 어떻게든 제가 며느리 노릇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뻔뻔하고 계산적인 속내가 뻔히 보여 가뜩이나 떨어진 정이 더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기가 막히다 못해 놈한테 치가 떨려서 질색을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자 놈이 뻔뻔하게 외쳤습니다. 이제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당신도 우리 엄마랑 서로 의지하고 지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네 엄마니 당신 엄마니 편가르게 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를 돌아가신 장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효도해. 진짜 사람이면 저 따위로 나오면 안 되죠. 다른 건 다 몰라도 돌아가신 우리 엄마 걸고 넘어지는 건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은 겁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좋은 것들 얻어먹어 놓고도 사위 노릇 한 번을 제대로 안 한 놈이, 우리 엄마 그렇게 투병하느라 고생하실 때도 나 몰라라 했던 놈이 이제 와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 들먹거리면서 뭐? 자기 엄마를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시어머니부터 이 집에 모시고 온 것 자체가 애초에 제 생각 같은 거 고려 대상에조차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겠죠. 이미 내 집에 들어앉아 있는 시어머니 쫓아내면 저 뻔뻔한 인간이 또 뭐라고 난리를 칠지. 하지만 저도 더는 놈한테 이런 대우 받아가며 놈은 하지도 않았던 의무, 제 쪽에서만 더 해주고 싶은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러자 오히려 지금 놈이 벌인 이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일이 제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 네 입으로 네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 대하듯이 하라고 너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나 더도 덜도 않고 딱 그대로 할 테니까 나중에 가서 딴소리나 하지 마. 제가 당장에 어머님 도로 댁에 모셔가라며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놈 듣기에는 그게 어머님 모셔도 된다는 허락으로 들렸나 봅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그걸 그따위로 자기 편할 대로 들을 수가 있는지. 우리 엄마 편찮으셔서 제가 평소보다 좀 소홀했다는 이유로 모자가 뒤에서 제 뒷담화 해가며 쿵짝이 맞았다는 걸, 마누라가 장모 병수 밟든다고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제 모친 집에 가서 고기 파티하며 희희낙낙했다는 것을 저희 친정엄마가 미음 한 모금 쉽게 들이키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놈이 진심 어린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도 잊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렇게 제 어미랑 우리 엄마 차별해가며 하나 있는 처가 식구인 장모님 편찮으실 때도 나 몰라라고 살판이 났던 모자였던 걸 모르지 않은 저였어요. 이제는 제대로 되갚아줄 시간이었습니다. 제 허락이 떨어졌다고 모자가 좋다고 싱글벙글하고 있는 꼴을 보며 이를 뿌듯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딱 네 놈이 네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딱 그대로 갚아주마.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은 자기 출근한다고 바빠 급히 나가고 저는 모자란 잠 마저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제 방문 벌컥 열면서 시어머니란 여자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빠져 자고 있어? 너 네 남편 출근하는데 이렇게 배웅도 안 하고 항상 잠이나 자고 있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침이 아니라 곧 있으면 점심이 되겠다. 아, 왜 아직까지 밥상 내올 생각을 안 해? 밥상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남편 놈 도대체 집구석에서 뭘 보고 배웠나 싶었더니 모친부터가 저리 경우가 없으니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저랬겠죠. 자기 혼자 열이 올라 씩씩거리는 시어머니 들으란 듯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아직 그 사람한테 얘기 못 들으셨나 보네요. 어제 자기 마음대로 어머님 모시고 왔다는 소리 했을 때 저 사람이랑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우리 친정엄마한테 하듯이 어머님 대하라고 하길래 딱 그렇게 하기로 얘기 끝났거든요. 저 우리 엄마랑 같이 살 때 한 번도 제 손으로 아침 밥상 낸 적 없었어요. 애초에 저는 아침 잘 챙겨 먹지도 않고요. 배고프시면 냉장고에 있는 거 알아서 꺼내 드세요. 뭐야? 지금 시어미 모셔놓고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어머니 모셨나요?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아쉬운 거 있으면 아드님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살살 약 올려가며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 딴에는 기가 막힌지 시어머니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러던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만 하는 저였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사람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한테나 자주 갔지 저희 친정엄마는 거의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우리 친정 갈 때도 그 사람 손 하나 까딱한 적 없고요. 우리 엄마는 저 예쁘지도 않은 인간 오면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 매끼 제철 최고급 식재료로 진수성찬까지 해다 바쳤는데, 우리 친정 가서 어머님 아드님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 없는데,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 저 밥상 차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저야 시댁 가서 만날 일이나 했지. 언제 어머님한테 제대로 된 밥상 한번 얻어먹은 적 있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 아들에 비하면 많이 봐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어머니한테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 사람한테 해줬듯이 구첩반상 내오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껏 그렇게 자기들 편할 대로 대해도 묵묵하게 도리 지켜왔던 며느리가 이렇게 돌변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지 기가 막힌다는 듯 시어머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줄 때 고마운 줄 알았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엄마 그렇게 떠나실 때 사람 마음을 이는 대로 서운하게 해놓고 그러면 저한테 언제까지 귀한 대접 받을 줄 알았습니까? 남편 놈도 남편 놈이지만 시어머니한테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인 것도 적지 않았고요. 더 이상 저 둘한테 호구처럼 당해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기가 막힌다는 듯이 부들부들 떨고 서 있는 시어머니 들으라고 말했어요. 나가실 때 방문 닫아주시고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쁜 사람 겨우 몇 시간 자는 건데 그걸 방해하려고 저러시면 쓰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더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그들 먹으라고 쓸데없는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기가 찬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기가 막히면 제가 막혀야지 왜 저것들이 막힙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바짝 독이 올랐는지 뻔뻔하게 용돈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저한테 받아가신 것만 해도 그게 한두 푼이 아닌데 돈 필요하면 아드님한테 말씀하세요. 솔직히 그동안 저 사람 주머니가 아니라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더 많아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돈 쓰는 건 저밖에 없는 건 불합리하지 않아요? 우리 친정엄마는 살아계실 때 저 사람한테 참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는데 철마다 제철 음식에 보양식에 건강식까지 챙겨준 거 생각하면 그 돈 그게 다 얼마예요? 거기다 명절 때 저 사람한테 용돈도 주셨는데 그거 어머니는 알고는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고 그래도 그거 반만큼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거 다 어머님 아들 입으로 들어간 건데 제가 많이는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성의 표시라도 좀 해주세요. 일부러 더 뻔뻔하게 나갔습니다. 사실 틀린 말 한 것도 없었어요. 저야 시댁에 퍼주기만 했지 남편처럼 우리 친정 엄마한테 극진한 대접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도 딱 제가 쓴 자리만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 방 청소며 빨래며 손도 까딱 안 했어요. 남편 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돈 벌어서 생활비 각출해서 쓰는 건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데 왜 만날 살림은 당연히 제 몫이 되어야 합니까?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고 나니 저도 저놈 버르장머리를 애초에 잘못 들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다 늙은 시모를 부려먹느니 어쩌느니 난리를 쳤어요. 아니, 부려먹다니요 어머니. 말씀은 제대로 하셔야죠. 부려먹으려고 치면 제가 저 먹는 거, 저 입는 빨래까지 어머니를 다 시켜야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더러 제가 쓴 거 치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쓰신 거 어머니가 스스로 치우시는 건데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엄마는 집에 온 사위 손도 까딱 안 하는 거 임금님이라도 된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하고 뒤치다거리 다 해줬는데 지금 고작 어머니 살림 하나를 못해서 제 손 못 빌려서 그렇게 억울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건 좀 아니죠 어머니. 그렇게까지 살림하기 싫으시면 아드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처음부터 이 집 오실 때 저하고 한마디도 상의 안 하셨으면서 저한테 책임만 물으시는 건 너무하신 일이죠. 제가 당한 걸 돌려주기는커녕 고작 논리적인 말 몇 마디에도 제가 어마어마한 폐륜이라도 저질렀다는 듯이 두 눈에 분노가 가득해서는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야 나 몰라라. 제 엄마 이 집에 데려다 놓았으니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겠죠. 그 뒤치다거리는 당연히 저한테 밀어놓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자기 모친을 내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라느니 부모 대접을 하라느니 그따위 뻔뻔한 소리를 할 수가 있었겠죠. 어차피 고생하는 건 제 놈이 아니니까요. 사실 제가 한 짓은 그동안 저 괘씸한 모자가 한 것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행동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뜯어먹기를 했습니까? 제 살림을 대신 시키면서 구박을 하기를 했습니까? 그저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 당신 살림,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별것 아닌 행동 몇 번조차 당연하게 며느리 수발 바라던 사람 입장에서는 퍽이나 충격적인 일이었나 봅니다. 나 도로 내 집으로 가련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이런 대접 받을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집에 오지도 않았어. 단 며칠 만에 개거품을 물며 나가떨어진 시어머니였습니다. 씩씩거리며 짐 챙겨서 나가는 시어머니 잘 가시라고 배웅까지 하고 돌아오니 남편 놈이 열이 올라서 시뻘겋게 얼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못 살겠다고 며칠 만에 뛰쳐나가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우리 엄마 대하듯 하라며. 난 한 것도 없는데 혼자 저러시는 걸 나보고 뭘 어쩌라고. 어른을 도대체 어떻게 대했기에 저러시냐고. 이 뻔뻔한 놈이 감히 어디다 대고 큰 소리를 칩니까? 어른을 대하는 태도? 제 놈이 돌아가신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데 저 역시 더는 참지 않고 놈에게 벼락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놈이 우리 엄마한테 한 걸 생각해봐. 이 뻔뻔한 놈아. 내가 너처럼 기생충 마냥 뜯어먹은 것처럼 네 모친 뜯어먹은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어지른 거 자기가 알아서 치우고 자기 밥 알아서 해먹으라고 한 것밖에 없다. 내 놈 한 거에 비하면 절반은커녕 세 발의 피인데 그거 고작 며칠 당했다고 네 엄마가 내뺀 걸 어디다 대고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네 놈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감히 나한테 따지고 들어? 고작 이거 가지고 내가 너한테 큰 소리 들을 것 같으면 너는 나한테 뺨을 맞아도 수백, 수천 대는 맞아야 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네 놈 이렇게 바닥인 줄 알았으면 너 같은 놈한테 귀한 시간 낭비 안 하고 우리 엄마한테 다 썼을 텐데.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속이 뒤집힐 지경이야. 너 같은 놈만 안 만났어도. 눈앞에 놈을 찢어죽일 기세로 있는 대로 욕을 퍼부어 주니 그새 깨갱 쪼그라드는 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꼴보기 싫게 씩씩대는 꼴을 보니 저놈 저거 제정신 차리기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입장 바뀌어 보니 네 놈이 사람 새끼 아니라는 거 이제야 알겠어? 정 떨어지는 놈. 어딜 감히 제 어미를 우리 친정엄마에 비교하면서 효도를 하라느니 주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너 같은 놈하고 살면서 인생 낭비할 바에는 이혼녀로 사는 게 낫겠다. 네 놈 얼굴만 봐도 역겨워서 헛구역질 나니까 남의 인생 기생해서 살 생각 말고 내 인생에서 꺼져. 엄마 그렇게 가실 때 저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차마 엄마가 직접 말씀은 못하시지만 딸 자식이 못난 놈 만나 그 고생을 하고 사는 거 보시면서 저희 엄마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어요? 저 홀몸으로 키운다고 고생하신 엄마를 생각해서도 내 인생 저런 놈한테 갖다 처박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투병하실 때부터 제 앞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야금야금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놈하고 더 살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간 철저하게 준비하던 이혼을 합의도 없이 심어 모시게 한 것으로 정점을 찍어준 놈이었어요. 그러니 더 미룰 것 없이 갈라서기로 한 거죠. 저한테 그 짓거리를 하고도 이혼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지 철저하게 단단히 이혼 준비한 저와는 달리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뺨 맞게 된 남편이었으니 누가 이혼에 유리했겠습니까? 그동안 양가에 부지런히 돈 쓴 저와 제 집구석에만 갖다 나른 놈 통장 거래 내역만 비교해도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쉽게 판가름이 났습니다. 거기다 배우자 동의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통보한 일까지. 가뜩이나 놈에게 불리한 증거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유리한 판 만들어준 놈이었어요. 뒤늦게 발등에 불 떨어져 우는 소리하는 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남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빈대 붙은 짐덩어리인데 제가 미쳤다고 저걸 책임집니까? 긁어모을 수 있는 돈 최대한 긁어모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놈 꼬락서니 더는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자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돈 다 털어 구한 것이 지금 제 명의의 미용실입니다. 새 출발에 쓰기에는 이보다 더 적절할 수가 없는 돈이죠. 분명 저희 엄마 살아계셨다면 그런 놈과 깨끗하게 갈라선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스스로를 위한 새 출발을 시작한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을 거예요. 그 뜻에 따라
저도 지난 일에 미련 두지 않고 새 인생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